안녕하세요. 나 혼자서도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을 돕는 나 혼자 부동산의 나원부입니다. 요즘 계속 부동산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잖아요. 새해 들어가면서 이제는 진짜 집을 좀 보러 다녀야 되나 하고 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늘어난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고 집을 사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동네로 가야 하는지, 학구는 어떤지, 이게 역세권인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 돈 확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용자금을 체크하는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강남을 갈지 마용성을 갈지 아니면 경기도 알짜 단지를 갈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매가 10억, 복비 얼마, 이렇게 끝. 이렇게만 계산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잔금날 수천만 원이 비어서 식은땀 흘리는 분들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집 살 때 내 통장에서 반드시 나가는 추가 비용, 그 중에서도 가장 덩어리가 큰 세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싸게 내는 방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두 편으로 나눴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만 보시면 다음 편이 궁금하실 텐데, 바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아래 카카오톡 채널에 먼저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주인한테 잔금 다 보냈다고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라에다가 자, 이제 우리 집, 이 집은 제 겁니다라고 신고하고 장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소위 등기 친다고 하잖아요. 이 등기를 치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릴 이 비용들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야 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돈 들어가는 취득세입니다. 이건 내가 얼마짜리 집을 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슬프게도 비싼 집을 살수록 비율은 어떻겠어요? 높아집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산 집이 6억 원 이하이다. 그럼 매매가의 1%만 내면 되고, 그런데 6억을 넘어가서 9억 사이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1%에서 3% 정도 사이가 되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다. 그러면 얄짤없이 3%입니다. 이 표가 어려워가지고 좀 감이 안 오시는데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6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 600만 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7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1,5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9억 1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2,7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집값은 1.5배 올랐는데 세금은 4배가 넘게 뛰잖아요. 자금 계획 짤 때 이거 계산 안 하시면 2천만 원 펑크가 나는 이 멘붕이 올 겁니다. 자, 취득세 3%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 세트 시키면 감자튀김, 콜라가 따라오듯이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세트로 붙습니다. 집 사는데 교육이랑 농어촌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내셔야 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정도 붙고, 중요한 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거는 국민 평형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전용 면적 85제곱, 이제 흔히 말하면 34평 이하를 사면 농특세는 안 냅니다. 하지만 85제곱을 초과하는 대형 평수를 사시게 되면 매매가의 0.2%가 더 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무주택자인 제가 서울에서 큰맘 먹고 10억짜리 국평을 샀습니다. 취득세는 3천만 원, 지방교육세 300만 원, 총 3,30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10억짜리 대형 40평대를 샀다. 여기에 농특세 200만 원이 더 붙어서 총 3,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냥 3,500만 원이 증발하는 거고, 이게 차 한 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 기준이었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하나 더 샀다. 2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취득세 8%입니다. 3주택은 12%인데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만 1억 2천을 낼 수도 있다는 거, 다주택자분들은 꼭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듣고 와 세금 무서워서 집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깎아주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첫 번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산다면 소득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자, 조건은 단 12억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고, 둘째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5년 이내이거나 집 사고 1년 안에 출산 계획이 있다면 50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거 공짜는 아닌데, 혜택을 받고 3년 안에 전세 주거나 팔아버리면 감면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야 되고, 실거주하실 분들만 이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하이라이트입니다. 세금 3천만 원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질문을 이제 주실 텐데, 자, 취득세는 카드 결제가 됩니다. 또 할부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잔금 치른다고 우리가 현금 탈탈 털었잖아요. 취득세까지 이제 현금으로 내려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 카드를 쓰는 겁니다. 자, 한 카드로 3천만 원 긁기가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A 카드로 1,500만 원, B 카드로 1,000만 원, C 카드로 500만 원 이렇게 분할 납부도 가능하시고요.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른데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나 부분 무이자 할부를 해줍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은 잔금날 등기소 가서 카드 긁었는데 한도 초과, 그러면은 이제 그날 등기는 못 칩니다. 반드시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동산 취득세 낼 거다, 그러니 특별 한도 상향해 주세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굉장히 많이 늘려줄 거고, 이거 미리 안 해두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집 살 때 매매가 말고 반드시 챙겨야 될 취득세와 세금 낼 때 꿀팁 알아봤는데요. 법무사 비용이랑 채권 할인,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 칠 때 나가는 작지만 무시 못할 비용들, 이번 영상 2편으로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내 상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더 깊은 정보와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투자자분들이랑 알짜 정보 나누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